정보철 형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 기출해설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4과목 기출해설 특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일단 프로그램 3총사, C 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자,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과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모듈의 독립성, 모듈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각각 4-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워낙에 일단 범위가 넓다 보니까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들 다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4과목부터는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5과목은 그냥 지옥이고. 자, 어쨌든 이 4과목에서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합격점은 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5과목 꽈락 면하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라. 오케이? 자, 모듈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 쪽 여기서도 잘 나오는 것들 OSI 7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운영체제에서도 뭐 간단한 것들만 나와요. 되게 깊게 예전에 19년도처럼 되게 깊게 나오진 않아요. 간단한 것들만 나오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프로그램 언어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깨알 C 언어 특강 들으면 실기까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자, 자바 특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들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뭔가 문자열을 슬라이스 한다거나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4.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이고 자, 1번 C 언어에서 정수 자료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C 언어 정수 자료용 같은 경우에는 int하고 long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 int네 int. 자,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형 그러니까 소수점 들어가는 걸 쓰는 게 플롯. 이렇게 더블 이런 것들 플롯하고 더블 같은 경우에는 실수형을 표현을 하는 거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 이걸 표현하는 게 캐릭터형이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데이터 타입 유형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불린 값이 있어요. 불린 값 같은 경우에는 참하고 거짓 값인데 보통 C 언어에서는 불린 값은 없어요. 그냥 0 이상 거다. 0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참이라고 보시면 되고 0이다 그러면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자는 문자 하나, 문자열은 말 그대로 문자열, 길이, 그리고 정수는 정수값,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부동소수점, 요거는 실수값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불이라고 이렇게 쓰긴 하는데 안 써요, 얘는. 그리고 그 C 언어에서 문자는 캐릭터, 그리고 문자열은 스트링인데 요것도 없어요. 포인터 배열로, 포인터로 표현을 해요. 캐릭터 포인터로. 자, 그리고 인트, 롱, 언자인드 인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자인드 인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부터 0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플러스까지 이렇게 있는 게 그냥 인트이고 언자인드 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여기 없는 게 언자인드 인트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수는 플롯이나 더블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게 된다. 자, 각각에 맞춰가지고 이제 형식 있잖아요. 그 출력 형태. 자, 그래서 int 같은 경우에는 %d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long 같은 경우에는 ld인데 필요 없어. 자, 플롯 같은 경우에는 f 이렇게 표시를 한다. w 같은 경우에는 lf 필요 없어. 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c 해가지고 한 글자 표현하는 거, %c로 하는 거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주소 값을 받거든요. 그래서 %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 얘는 깨알 C 언어 특강을 들으시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프로그램의 결과는 해가지고 여기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일단 풀어보게 되면은 메인만 달랑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i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럼 i라는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s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0값을 기본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자, 그 다음에 포문을 만났어요. 자, 포문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문인 거죠. 자, 포문의 구조는 3개로 되어 있는데 3개의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 딱 한 번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에 1을 넣겠다. 요거 딱 한 번만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 2번을 수행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증감값
증가가 될 수 있고 감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증가값을 처리한다. 그래서 1, 2, 3, 1, 2, 3 요거를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첫 번째로 여기에 i의 1값 집어넣었잖아요. 자,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i가 작거나 같냐? 10보다. 참거짓 참이잖아요. 1은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구문을 수행을 하게 된다. 썸은 썸 플러스 i가 되는 거예요. 지금 썸에 얼마 있어? 0 있잖아. 여기 0이 있는 거고 i에 1 있잖아. 0 더하기 1은 1이란 말이에요. 자, 1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썸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썸 값은 1이 되는 거지. 여기에는 1 값이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예요. 자, 끼적끼적 올라가가지고 i는 i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i에다가 2를 더하는 거예요. i에다 2를 더하니까 i 값은 3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비교. 3이 작거나 같냐? 10보다. 참거지? 참이잖아요. 3은 10보다 작으니까 밑에 있는 거 썸은 썸 플러스 i다. 지금 썸에 얼마 있어요? 1 있어. i에 얼마 있어? 3 있어. 3 더하기 1 하게 되면은 4가 되는 거죠. 자, 그 4라는 값을 썸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i 플러스 2 하게 되니까 i 값은 5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5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자, 그리고 다시 비교. 5가 작거나 같냐? 10보다. 참거짓? 참이잖아요. 5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썸 플러스 i 해가지고 5 플러스 4 해가지고 9라는 값을 이 썸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끼적끼적 올라간 다음에 i 플러스 2 하게 되니까 i는 7이 되는 거죠. 7. 자, 그리고 다시 비교. 7이 작거나 같냐? 10보다. 참거짓?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니까 이 밑에 있는 거 9하고 7하고 더해가지고 16이라는 값을 썸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자, 또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i 플러스 2 하니까 i 값은 9가 되는 거고. 자, 9가 작거나 같냐? 10보다. 참거짓? 참이잖아요. 참이니까 밑에 있는 썸 플러스 i. 지금 16 플러스 9 하게 되는 거죠. 그럼 25가 되나요? 25가 되네. 여기가 25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끼적끼적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나서 증가를 하니까 11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비교. 11이 작거나 같냐? 10보다. 참거짓? 거짓이잖아요. 11은 10보다 커졌으니까 이제 거짓이 됐단 말이라. 그러니까 백과트로 이 포문에 블럭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라. 정수값으로 출력을 해라. 지금 썸에 얼마 있어요? 25 있잖아. 그러니까 25를 출력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5가 되는 거라. 지금 i 값이 몇이냐? 대학교에 가면은 i 값이 몇이냐 이런 것들로 나오거든요. 지금 i 값은 11이에요. i 값은 11이고 썸에는 25가 들어가 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5. 아까 전에 25 해가지고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포문만, 반복문만 좀 돌릴 줄 알면은 충분히 맞히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이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유닉스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은 요거는 뭐 유닉스 명령어들을 한번 쭉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죠. 자, 프로세스 생성하는 명령은 포크예요, 포크. 그래서 뭔가 생성할 때는 포크라는 걸로 생성을 하게 된다. 3번이 되는 거고, ls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C 드라이브 딱 들어가면 C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쫙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볼 때 ls라는 명령을 쓰게 돼요. 자, cat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합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chmod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바꿀 때, 파일의 권한을 바꿀 때 쓰는 게 chmod라는 그런 명령어이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OSI 7계층에서 링크의 설정과 유지 및 종료를 담당하며 노드 간의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드 간의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야죠. 뭐 물론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지만 우리 OSI 7계층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응용 계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 표현 계층, 그리고 세션 계층, 그리고 전송 계층,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마지막으로 물리 계층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OSI 7계층이라고 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자,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내 친구한테 안녕, 뭐 카톡이에요, 카톡. 그럼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이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뭐 연결을 확립하고, 뭐 암호화를 하고, 연결을 확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 없어, 얘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전송계층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헤더를 이렇게 붙이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세그먼트라는 단위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세그먼트를 네트워크 계층으로 내리는 거라 그럼 여기서도 헤더가 있겠죠? 이 헤더를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패킷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패킷. 자, 그리고 이 패킷을 내리는 거야. 자, 패킷을 내려가지고 또 헤더를 붙이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위가 된다. 자, 그리고 물리계층에서는 여기서 받은 프레임을 쫙 쏴주는 거예요. 내 친구한테 쫙 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내 친구가 그걸 받았어. 그럼 여기서 헤더를 빼고, 여기서 헤더를 빼고, 여기서 헤더를 빼고, 여기서 안녕이라는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OSI 7계층이다. 자,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장비들이 있는 거죠. 장비 중요하니까. 자,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얘는 허브라든지 아니면 증폭기 역할을 하는 리피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스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있죠? 브릿지. 자, 브릿지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된다. 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백화트로 빠졌어. 그러면은 라우터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라우터라는 장비는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최적의 경로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라는 장비이다. 그래서 이렇게 장비까지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특징들이 있는데 전송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송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미국에 있는 존한테 뭔가 데이터를 보내겠다. 그럼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송계층인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한테 보낼 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뭐 프로토콜도 있는데 프로토콜은 또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링크의 설정과 유지 및 종료를 담당하며 노드 간의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 옆에 있는 노드 간의 종단 간이 아니잖아요. 노드 간의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기능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지. 데이터 링크 계층.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된다. 자, 한번 정리하면은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네트워크 간의 응용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프로토콜은 HTTP, 텔넷, DHCP, DNS, FTP, SSH, SMTP, SNMP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부호 교환, 암호화 이런 것들, 해독 이런 것들 하는 게 표현 계층인데 얘 잘 안 나와. 뭐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프로토콜도 잘 안 나와. 그냥 그 표현 계층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결을 했어요. 내가 로그인을 했어. 그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션 계층이라고 하는 거고, 뭐 얘도 잘 안 나와. 예, 이런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해가지고 그냥 응용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전송 계층이 들어가는 거죠. 전송 계층은 잘 나와요. 양 종단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전송 계층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프로세스 간 논리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단 시스템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한다. 그래서 이런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류 검출이나 아니면은 흐름 제어,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자,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TCP 프로토콜하고 UDP 프로토콜이 있어요. 자,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연결 지향형이에요.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한 다음에 얘랑 연결하는 거야. 연결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 자, UDP 같은 경우에는 연결 안 해요. 그냥 냅다 보내는 거야. 그걸 보고 UDP라고 한다. 자, 얘는 데이터가 내려왔으니까 헤더를 붙여가지고 세그먼트라고 하는 단위를 만들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거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자,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쓴다고 그랬죠.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저기 내 친구 존한테 보낼 수 있도록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게 라우터라는 그런 장비다. 자, 단말 간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최선의 통신 경로를 선택한다. 그래서 얘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사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패킷 단위이다. 자, 프로토콜 보면은 IP, ARP, ICMP, IGMP, RIP, 뭐 RAR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나오는 거는 ARP하고 RARP예요. 자, ARP하고 RARP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 주소로 변환한다라고 했을 때 두 글자에 세 글자로 가잖아. 그래서 ARP 세 글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다 R 붙여가지고 RARP가 되는 거라. 자,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 IP 주소는 우리 집의 주소란 말이에요. 이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 있잖아요. 그 내 컴퓨터에 장비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 들어오는 장비, 그 장비의 주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데서 그런 고유한 맥 어드레스를 가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런 맥 어드레스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는 ARP이고 요거는 RARP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킷을 내려가지고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장비는 브릿지하고 스위치라는 걸 쓰이게 된다. 자, 인접한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자, 인접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오류를 제어한다. 오류 검출이나 재전송이나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인접한 노드, 옆에 있는 거 거기다 할 때 하게 되는 거라. 이 프로토콜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물리계층이 되는 거죠. 자,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기적인 신호를 쫙 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물리계층에서 하게 된다. 자, 통신회선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0과 1비트 1에 이런 비트의 정보를 회선에 보내기 위한 전기적 변환이나 기계적 작업을 담당을 한다. 단위는 비트가 되는 거고 장비는 허브하고 리피터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OSI 7계층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가장 결합도가 강한 것은 했어요. 자, 결합도 같은 경우에 응집도라는 게 있고 결합도라는 게 있죠. 자, 응집도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결합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갖다가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응집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결합도를 낮춰야 된다. 자,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듈 내부에 그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어. 그럼 그 하나의 함수 안에 있는 것들은 기능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일 처리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듈하고 호출을 해야 될 거 아니라 함수에서 함수로 호출하니까, 자, 이렇게 두 모듈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결합도예요. 그래서 응집도는 높여가지고 결합도는 낮춰가지고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게 된다. 자, 근데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강한 결합도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테스 형, 응? 우리 테스 형 있잖아. 테스 형,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응? 공유랑 내가 닮았대.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 테스 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그래서 얘가 결합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장 높은 거예요. 내용 결합도가. 지금 결합도가 가장 강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터 결합도 얘 가장 낮죠.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여기 있어요. 자, 그다음에 커먼 커플링 얘는 공통 결합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컨트롤 커플링 얘는 제어 결합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공통 결합도가 가장 높잖아. 결합도가 요거를 외워요. 그냥 쭉 테스 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쭉 써놓은 다음에 하나씩 붙이면 되는 거라. 여기서 뭐야? 제일 높은 거 공통 결합도잖아. 그렇기 때문에 3번 커먼 커플링 얘가 가장 결합도가 높은 거다. 자, 정리해야 되겠죠. 자, 자유결합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값을 이용해 가지고 호출할 때 내가 어떤 거를 호출할 거야,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거야. 자, 여기 add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add라는 함수가 있는데 내가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에 10하고 5라는 값만 이렇게 가지고 호출했어. 그럼 여기에 x라는 값하고 y라는 값하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요 x하고 y를 어떻게 해가지고 돌려주겠지. 자, 이렇게 값만 전달했잖아. 이때 자료결합도이다.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일이니까 얘는 좋은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지.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인자를 전달할 때 자료 구조를 전달하는 거예요. 배열이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포인터라든지 이런 구조, 자료 구조를 전달하는 거. 여기에 A의 배열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할 때 이런 스탬프 결합도가 발생을 한다. 모듈 간의 배열이나 오브젝트, 스트럭처 등이 전달되는 경우이다. 자, 제어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제어 요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dd라는 거로 호출하는데 여기에 x, y, z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리고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1, 2, 3 자, 이런 식으로 호출했다고 칠게요. 자, 그때 이 add라는 함수 내에서 if를 태우는 거지. if x가 1보다 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x라는 게 제어 요소가 됐잖아. 그때 제어 결합도가 발생을 한다. 자, 값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제어 요소가 전달되는 경우가 제어 결합도이다. 자, 외부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선언한 변수, 모듈에서 외부로 선언한 변수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 외부 결합도가 발생을 하는 거고,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를 참조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통 결합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내용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끼리 막 얽히설키 엮여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내용 결합도라고 한다.
다른 모듈 내부에 있는 변수나 기능을 또 다른 모듈에서 그냥 막 갖다 사용하는 거.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결합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테스형, 쟤 왜 저래? 공유랑 내가 닮았대.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얘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 결합도 문제 지금 한 문제 나왔어요. 조금 이따 보면 응집도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하고 응집도는 꼭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200점 1.1.0 그거를 사이다 표기법으로 24 이런 네트워크를 FLSM 방식을 이용하여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이때 서브네팅된 네트워크 중 10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는 얘는 사실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정보 처리 기사 딸 때 포기했어요. 계산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갖고 포기했는데 여러분들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뭐 줄줄줄줄 해가지고 FLSM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정으로 나눴다라는 소리고, 뭐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그럼 0번부터 쓸 수 있다. 첫 번째도 쓸 수 있다. 그냥 그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시면 돼. 자, 중요한 거는 10개의 서브넷으로 나눴대. 10개의 서브넷으로. 10개의 서브넷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200점 1.1.0을 사이다 표기법으로 24를 했을 때 얘는 여기까지만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회사에다 줬어. 회사에다 주면은 256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IP가 256개를 사용할 수 있어. 여기서 물론 2개는 빼야 되겠지만 254개를 사용할 수 있어. 자, 근데 회사에서 10명밖에 없는 거라 그럼 나머지 244개는 노는 거죠. 그러니까 IP 주소가 고갈이 됐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회사 10개 회사한테 이 200점 1.1점을 가지고 10개 회사에다 나눠준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맨 뒤에 여기 있잖아요. 맨 뒤에 호스트 아이디가 8개란 말이에요. 8비트씩 되어 있으니까 이 8개 8개를 자, 8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8개가 있으면은 이 중에서 이 호스트 아이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자. 그러면은 여러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서브넷의 개념이에요. 서브넷의 개념. 이 C클래스를 여러 회사에다 나눠주는 거. 요걸 보고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거고, 다시 합치는 거. 그걸 슈퍼네팅이라고 하는데 슈퍼네팅은 안 나와. 어쨌든 10개 회사에다 나눠준대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몇 개를 써야지, 이 네트워크 아이디를 몇 개를 써야지 그 10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느냐. 2의 몇 승인지 구하면 되는 거라. 자, 2의 2승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의 3승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2의 4승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되는 거지. 지금 10개라고 그랬으니까 8개는 안 들어갈 거 아니라 16개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4개를, 여기 있는 4개를 4비트를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자, 이 4비트를 다시 이쁘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이렇게 있을 때 4비트를, 여기 있는 4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고 여기 있는 거를 호스트 아이디로 쓰자. 지금 10개니까 2의 3승 같은 경우에 3개를 쓰게 되면은 8개 회사밖에 못 나눠주니까 10개 회사에 나눠주려면 그럼 4비트를 써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4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고 정답은 159예요. 자, 이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00점 1.1.1을 가지고 4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쓴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0000이 처음에 0000이 나오는 거지. 자, 보면은 0000 그 다음에 0001 1씩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010 0011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0001, 0010, 0011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회사예요. 1씩 더하면 되는 거야. 1씩 더하면 요 4비트를 가지고 1씩 더해가지고 10번째 회사라고 그랬으니까 쭉 해가지고 1001까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비트를 호스트 아이디로 쓰는 거죠. 각각의 사람한테 지정할 수 있는 거라. 자, 그러면은 각각 지정할 때 4비트 빼고 8비트 쓸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값은 0000부터 그리고 1111까지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0000부터 1111까지잖아. 자, 요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00000000이니까 얘는 0부터 그쵸? 0부터 00001111이잖아. 0000111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 2, 4, 8, 16, 32, 64, 128 이 모자를 씌워. 1, 2, 4, 8, 16, 32, 64, 128 요거를 씌운 다음에 없으니까 1인 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8 더하기 4 하면은 몇이야? 12가 되는 거지. 12 더하기 2 하면은 14가 되고 15가 되네.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5번까지 쓰겠다라는 거예요. 0부터 15번까지 200.1.1.0부터 200.1.1.15번까지 A라는 회사에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15개를 쓸 수 있어. 물론 첫 번째 0하고 뒤에 있는 맨 끝에 있는 15는 쓸 수가 없으니까 이 16개지. 16개 중에서 2개를 빼고 14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14명한테 IP를 할당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5번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0001, 0000부터 0001, 1111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001, 0000부터 여기서 1111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1, 2, 4, 8 모자 쓰이는 거예요. 1, 2, 4, 8 여기가 16이죠? 16만 있잖아. 그러니까 16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거지. 16부터 시작해가지고 0001, 0001, 1111까지 8, 4, 2, 1 더하면 얘는 15가 되는 거고 그쵸? 8 더하기 2 하면 15가 되는 거니까 얘는 15가 되는 거고 거기다 16을 더하면은 16 더하기 15 하게 되면 얼마죠? 31인가요? 31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회사는 0010 0000부터 0010 1111까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0010 0000부터 0010 1111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 1, 2, 4, 8, 16, 32란 말이야. 32부터 사용할 수 있다. 1이 들어가 있는 건 32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32가 되는 거고 8, 4, 2, 1 더하게 되면 얘는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세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3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2 더하기 15에서 47번까지 쓸 수 있다. 너네는 200.1.1.32번부터 200.1.1.47번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네 번째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회사는 0011 0000부터 0011 0000부터 0011 1111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2, 4, 8, 16, 32잖아. 그죠?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죠? 30, 40, 48이 되는 거지. 얘는 48이 되는 거죠. 그럼 48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긴 48이고 1, 2, 4, 8 얘는 15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48 더하기 15 하게 되면은 63이 되는 거지. 지금 더하기 빼기가 막 급하게 하느냐고 써놨어. 그래서 얘는 네 번째 회사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회사는 48번부터 63번까지 200.1.1.48번부터 200.1.1.63번까지 쓸 수 있는 거라. 자, 다섯 번째 회사는 64부터 79까지, 그 다음에는 80부터 95, 96에서 111, 그리고 112부터 127, 그리고 128부터 144, 마지막 10번째 회사는 144부터 159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브로드캐스트 IP 구하라며. 브로드캐스트 IP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있는 거. 제가 처음 거하고 끝에 거 못 쓴다고 그랬어요. 얘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 얘는 그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IP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하고 맨 끝에 거는 못 써요. 그래서 얘가 브로드캐스트 IP가 되는 거예요. 159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00.1.1.159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라. 자, 그리고 만약에 10번째 회사에 세 번째 사용 가능한 IP 주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44번부터 시작한다며 144, 그 다음에 145, 그 다음에 146, 그 다음에 147. 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능한 IP 146이겠네 라고 하면은 다 구해놓고 틀리는 거야. 얘 아니에요. 왜? 첫 번째 거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 못 써.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세 번째 가능한 주소는 147이 되는 거라.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 맞춰주면은 아주 경쟁력이 있는 거지. 자, 200.1.1.159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0개 회사에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면 2의 몇 승인지, 2의 몇 승인지 요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몇 승, 아까 4승이었잖아요. 그 4개를 이렇게 4개를 분리해가지고 여기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쓰겠다고. 그래서 여기를 0000부터 해가지고 1씩 쭉쭉쭉쭉 더하는 거예요. 1씩 쭉쭉쭉 더한 다음에 나머지 몇 개야? 나머지 4개잖아. 나머지 4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0000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값은 1111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8421 그 모자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15, 16부터 31, 32부터 47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200점 1.1점 159가 10번째의 브로드캐스트 IP가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IP는 맨 마지막 거. 그래서 이런 거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은, 자, 취약점 나오니까는 뭐 그 시큐어 코딩 나오겠죠. 자, 메모리를 다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 취약점이다. 자, 일단 메모리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라든지 이런 것들, 뭐 널 포인트 역참조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다루는데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를 다루는 거는 이렇게 버퍼 오버플로 이런 것들이 있다. 메모리를 넘치게 하는 공격.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취약점. 자, 메모리 관련된 거는 버퍼 오버플로라든지 메모리를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동작을 하는 취약점,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허상 포인터, 뭔가 유효하지 않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널 포인터 역참조, 널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 참조 시 발생하는 취약점, 이런 것들, 버퍼 오버플로라든지 허상 포인터라든지 널 포인터 역참조 이런 것들이 메모리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입력 확인 오류, 뭔가 입력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내가 서버에다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 포맷 스트링 버그라고 해가지고 뭔가 원하지 않는 결과값이 들어온 거. 남자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이상한 거 들어왔어. 외계인 들어왔어. 이런 것들. 자, SQL 삽입, SQL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그 입력값에다가 쿼리문을 삽입하는 거예요. SQL 쿼리문을. 자, 그리고 코드 삽입,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삽입하는 거. 스크립트 코드예요, 거의. 자, 그리고 웹사이트 간 스크립팅. 그래서 얘는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고 하는데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하는 공격.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삽입, 디렉터리 접근 공격, HTTP 헤더 인젝션, HTTP 응답 스플리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나오는 거는 SQL 삽입하고 그리고 웹사이트 간 스크립팅, XSS가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경쟁 상태 하면은 타임 오브 체크, 타임 오브 유즈 이런 버그도 있고, 자, 그리고 심볼릭 경쟁 링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권한 운동 버그, 권한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TC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전송 계층에 들어가는 건데 전송 계층에는 TC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UD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죠. UDP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다. 자,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가지고 연결을 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자, UDP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연결 지향형이라서 그냥 냅다 보내는 거, 그걸 보고 UDP라고 한다. 그래서 TCP가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송 계층이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계층이고. 자, 한번 거리가 먼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뢰성 있는 연결 지향형 전달 서비스이다. 연결을 했으니까 신뢰성이 있는 거죠. TCP는 연결 지향형 신뢰성 서비스예요. 이게 맞는 거고. 기본 헤더 크기는 100바이트이고 160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기본 헤더 크기가 20바이트. 20바이트라서 얘가 틀리는 거라. 8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자, 스트림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그냥 쭉 쏴주는 거. 연결을 딱 수립한 다음에 쭉 쏴주는 거예요. 그런 스트림 전송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고,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TCP 프로토콜 보게 되면은 이런 헤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행이 32비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32비트면은 4바이트가 되는 거죠. 4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5, 4, 20 해가지고 총 20바이트가 되는 거라. 20바이트가 TCP의 헤더가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송신지 포트라든지 수신지 포트라든지 어디로 들어갈지, 그리고 순서 번호라든지 확인 응답 번호라든지
옵셋도 있는데 UAPRS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고 어전트 해가지고 뭐 긴급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진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거고. 자, 어쨌든 윈도우 크기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체크성 요거를 가지고 오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리고 긴급 포인터 이런 것들도 있다. 나 빨리 처리해줘 이런 것들, 이런 헤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TCP 헤더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설마 헤더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의 변수 작성 규칙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이썬의 변수든 C 언어의 변수든 자바의 변수든 뭐 어떤 언어의 변수든 모든 변수의 작성 규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공간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영문하고 숫자하고, 자, 그리고 언더바. 자, 이렇게 3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영문하고 숫자하고 언더바. 다른 특수 문자는 안 돼. 언더바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맨 앞에는 영문, 맨 앞에는 영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언더바만 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공백을 삽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약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약어, 포문이라든지 뭐 while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변수 작성 규칙은 똑같다.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자리에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자,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밑줄의 사용이 가능하다. 맞죠? 아까 전에 영문 사용할 수 있고 숫자 사용할 수 있고 언더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도 맞는 거예요. 변수 이름의 중간에 공백을 사용할 수가 있다? 중간에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 무조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입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일 처리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급여 계산을 한다든지 전기요금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배치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죠.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화는 배치 프로그램의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오류 사항 외에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자동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안정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대용량 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았다가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무결성은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동작하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얘는 성능에 관련된 거잖아. 성능에 관련된 거. 자, 근데 지금 무결성이라며. 근데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와가지고 얘를 데이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무결성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완전 무결하다. 이응직이다. 이용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결성인데 여기는 성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배치 프로그램 필수 요소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용량의 데이터. 아니 뭐 요만큼 있으면은 그냥 즉시 처리하는 게 낫지. 많은 양의 데이터,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동화, 사용자의 개입 없이 동작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경고화, 비정상적인 동작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급여 계산하는데 갑자기 막 뻥 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안정성,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성능,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런 일 처리들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가 있어요. 대용량 데이터 있어야 되는 거고, 자동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견고해야 되고, 안정성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능도 좋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이 설명하는 응집도 나왔어. 응집도의 유형은, 자, 응집도 보면은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순대 있잖아. 그거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이게 헷갈린다고,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응집도는, 그럼 여기에 지금은 없지만 여기에 만약에 순차적 있다고 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순차적 응집도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나왔어요.
자, 그게 쭉 읽는 거야. 모듈이 다수의 관련 기능을 가질 때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응집도는 아이고 순차적이네. 그러면은 순차적 응집도겠네. 라고 이렇게 찍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순차적 응집도가 아니라는 거지. 순차적 응집도가 아니라 이 순차적으로 수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절차적 응집도예요. 절차적 응집도.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절차적 응집도가 된다.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모듈 안에서 나왔던 출력값이 그 다음에 어떤 입력값으로 활용되는 거, 이걸 보고 그 순차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순차적으로 수행된다, 이렇게 줄줄줄줄 수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걔는 절차적 응집도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차적 응집도 이거 아니에요. 순차적은 절차적 응집도예요. 헷갈려요? 시험장 가면 진짜 헷갈리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응집도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자, 이렇게 있다. 자,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높아요. 얘가 가장 좋은 거고, 모듈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진 상태, 그걸 보고 기능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이 단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상태. 자, 그리고 순차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모듈 내에서 한 활동으로부터 나온 그런 출력값이 그 다음에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거를 순차적 응집도라고 한다고요.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게 순차적 응집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입력과 동일한 출력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통신적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 자, 절차적 응집도, 얘는 순차적으로 수행될 때, 자, 모듈 안의 구성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그거를 보고 절차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시간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안에 활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듈 안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논리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겠네. 그러면 모아놓은 거, 그걸 보고 논리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우연적 응집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건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모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런 것들을 모아놨어. 그걸 보고 우연적 응집도라고 한다. 자, 이거 어떻게 배우는 거죠? 아우, 닭살이 그냥. 자, 우리 놀던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어땠어?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요 순서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 놀던 시절에 먹었던 통통한 순대 있잖아. 그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응집도하고 결합도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IPv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IPv6 같은 경우에는 IPv4의 차세대 버전인 거죠. IPv4의 차세대 버전이다. 자, IPv4 같은 경우에는 얘는 32비트로 되어 있어요. 32비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 주소가 43억 개 정도가 나오게 돼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IPv4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야, 43억 개나 있어. 그죠? 누가 인터넷을 하겠냐? 지금 컴퓨터도 뜨문뜨문 있는데 인터넷을 하겠어? 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들 휴대폰, 그 아이폰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스마트폰에서 뭐가 돼? 인터넷이 되잖아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43억 개밖에 없어. 모자라다는 거지. 60억 인구 중에서 딴 데 못 사는 나라를 빼면 43억 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집만 해도, 저희 집만 해도 제 핸드폰 있죠? 제 컴퓨터 있죠? 우리 아들 핸드폰 있죠? 엄마 핸드폰 있죠? 이런 것들 다 한번 합해봐. 그럼 집에만 해도 한 10대 개씩 나오는 거라.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40억 개 나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모자르단 말이에요. 자, 이 모자른 것들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IPv6라는 게 나왔어요. 자, IPv6라는 게 나왔는데, IPv6는 품질 보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집어넣은 거. 이걸 보고 IPv6라고 한다. 그래서 128비트로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몇 조개를 쓸 수 있어. 자, 어쨌든 틀린 거. 32비트의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거는 IPv6가 되는 거죠. 바로 그냥 맞춰야 돼, 이거는. 얘는 1번이 정답이다. 자, 멀티미디어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IPv4보다 보안성이 강화되었다. 자동으로 네트워크 환경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다 되는데 이런 32비트가 아니라 128비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소 길이는 32비트이고 128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뭐 192.168.10.120이다. 이렇게 8비트씩 네 부분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얘는 16비트씩 8부분, 16진수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뭐 1B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그걸 보고 IPv6라고 하는 거고, 주소 개수는 43억 개가 나오는데 얘는 약 31조 개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는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주소 할당은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E클래스를 쓰는데 D클래스하고 E클래스는 연구용하고 실험용이라서 안 쓰고, 우리는 보통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를 사용을 한다. 자,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할당을 해. 얘는 딱 정해놨어. 근데 얘는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할당하는 거야. 많으니까. 자, 품질 제어. 품질 제어 보장이 곤란하고 얘는 가능하고, 헤더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얘는 가변이고. 자, 그리고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 얘는 뭐 베스트 이포트 방식이고, 등급별, 서비스별 뭐 이런 방식이고. 야, 안 나와. 보안 기능. 얘는 별도로 보안 기능을 설치해야 돼요. IP 시큐리티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얘는 확장 기능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자, 그리고 플러그 플레이 지원 안 하고 모바일 IP 곤란하고 얘는 용이하고, 웹캐스팅 곤란하고 용이하고. 근데 요거는 나오지. 전송 방식. 얘는 잘 나와요. 자, 그래서 IPv4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예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카톡 하시죠? 1대1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멀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대다 카톡이 멀티캐스트가 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에요, 방송.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막 던지는 거, 그걸 보고 브로드캐스트라고 한다. 자, 근데 IPv6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는 써요. 통신할 때 1대1 통신하고 1대다 통신을 해야 되니까 멀티캐스트하고 유니캐스트는 똑같이 쓰는데, 얘는 브로드캐스트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막 보내니까. 그래갖고 얘는 브로드캐스트를 쓰지 않고 애니캐스트라는 걸 쓰는 거예요. 자, 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데다 보내는 거야. 야, 나 무슨 일 있었다? 그럼 야, 쟤 무슨 일 있었다? 아, 야, 저기 쟤 무슨 일 있었다? 이게 애니캐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IPv4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IPv6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 조건문에 대해 사망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여 옳게 나타낸 것은 했어요. 자, 사망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항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항에는 조건항이 들어가게 돼요. 조건항이라는 게 들어가고 땡땡, 물음표. 자, 물음표 한 다음에 여기엔 차망이 들어가고 땡땡. 그리고 여기에는 거짓항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항이 3개다. 조건항이 있고 차망이 있고 거짓항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망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여기가 조건이잖아. if라는 여기가 조건인 거고 여기가 참이잖아요. 이게 참일 때 이게 거짓일 때잖아. 그러면은 요 조건을 여기다 쓰는 거지. 지금 조건이 뭐예요? if i가 j보다 클 때, 그럼 i가 j보다 클 때.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뭐 괄호를 치든 안 치든. 그리고 물음표 한 다음에 차망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차망이 뭐야? i-j예요. i-j를 이렇게 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땡땡이 한 다음에 거짓은 i 플러스 j예요. i 플러스 j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사망연산자가. 근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었어? K라는 공간에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K라는 공간에는 사망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건항 이렇게 있고 차망 있고 거짓항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망연산자이다. 그래서 요거 보면 정답 보게 되면은 1번이 되는 거지. 똑같이 요거 2개. int 7하고 9하고 그리고 뭐 int k하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i가 j보다 크면 요런 if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조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참일 때 i-j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 i 플러스 j 해가지고 그 값을 k에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망연산자를 만들 수가 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문자열에서 처음과 끝에 3글자를 추출한 후 합쳐서 출력하는 파이썬 코드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그래서 모르겠다. 이거는 참 애매해요. 자, 7문자 이상 문자열을 입력하시오라고 뭔가 출력이 딱 나왔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잘라야 되겠죠. 자, 헬로월드라는 입력값을 받았대요. 최종 출력값은 앞에서 3개 자르고, 앞에서 HEL 해가지고 3개 자르고, 뒤에서 RLD 해가지고 3개를 잘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입력값을 받았을 거 아니라 그 입력값을 받아가지고 나누는 거, 문자열 슬라이스 하는 거를 처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3개, 앞에 있는 거 HEL이라는 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0부터 시작해가지고 0, 1, 2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0, 1, 2에 있는 걸 가져와야지 3글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뒤에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3까지 하게 되면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HEL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야.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있는 거 찾아보면은 요거 하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앞에 안 붙이면 0이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찾아냈다. 일단 2번하고 3번 중에 하나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찾아올 거예요. 자, 뒤에 있는 거를 찾아올 때 하나씩 보는 거지.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예요.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거는 맨 뒤에서 3글자부터, 맨 뒤에서 하나, 둘, 3글자.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라는 소리니까 얘가 시작이거든요. 앞에 있는 게 시작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세 번째, 맨 뒤에 있는 세 번째부터 3글자니까 RLD 찾아오겠네. 그러니까 얘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그럼 얘는 왜 안 되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3은 맞는데 끝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까지 가져오니까 여기까지만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R하고 L만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2번이 안 되는 거고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문자열 슬라이스 하는 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str 파이 띄고 선이에요. 파이 띄고 선 점 이렇게 있을 때 len str이라 이렇게 했으면은 글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는 거지. 공백까지. 그래서 8이라는 거를 리턴을 하는 거고 프린트 str5이다 그러면은 5번째. 근데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가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이다. 2땡땡4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예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그래서 0, 1, 2. 두 번째죠.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0, 1, 2. 두 번째부터 0, 1, 2, 3까지니까 0, 1, 2, 3. 요까지니까 0, 1, 2, 3까지니까 그래서 한 칸 띄고 T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땡땡 3이다 라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번째까지. 근데 마이너스 1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0, 1, 2까지. 자, 여기까지. 그래서 공백까지. 파이 띄고까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그리고 뒤에 다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니까는 하나, 둘. 자, 여기서부터 n하고 점을 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n하고 점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파이썬이 들어갔을 때 0부터 시작한다고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py 띄고 thon 점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효율적인 모듈 설계를 위한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찾아봐야지. 자,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 모듈 독립성이 향상이 된다. 결합도는 약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결합도를 약하게 하고 응집도를 높여야지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복잡도와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시킨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그죠? 자, 모듈의 기능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야 된다. 모듈의 기능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얘가 add라는 함수이다 라고 하면은 쟤 더하기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제한적이면 안 되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얘가 아닌 거지.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된다. 그쵸? 용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데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자유롭게 만들어야지 모듈이라고 하는 건.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HRM 방식으로 스케줄링 할 경우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처리되는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자, HRN이라고 하는 거는 경로 우대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게 있어요.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쇼티스트 자퍼스트라고 하는 거는 실행 시간이 빠른 것들만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긴 것들 얘네들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있는데 야, 너 몇 초면 쌀 수 있어? 그럼 저는 한 20초면 싸요. 너는 한 40분 걸려요? 그러면 계속 40분 걸리는 애는 얼굴이 노래지는 거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기아 현상이 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런 쇼티스 자퍼스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HRM 방식이라는 게 나왔는데
HRM 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야 돼. 이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자, 그리고 나누기 실행 시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게 우선순위. 이 값이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라. 자, 그럼 한번 구해보면은 5 더하기 20이에요. 그럼 25가 되는 거고 25 나누기 실행 시간이니까 20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25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40 더하기 20 하니까 60이 되는 거고 60 나누기 20이 되는 거지. 60 나누기 20 하면 얘는 3이 되는 거라. 오케이? 그 다음에 15 더하기 45 하게 되면은 60이 되는 거고 60 나누기 45가 되는 거죠. 60 나누기 45를 하게 되면은 1.3 몇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1.3 몇이 되는 거고 20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22가 되는 거고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11이 되는 거지. 여기서 가장 높은 거 D지. 11. 그래서 D가 가장 먼저 수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수행되는 거 B네 요거. B. 3이니까. 그래서 B가 이렇게 수행이 된다. C하고 A는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뭐 D, B 나왔으니까. 또 뭐 D, B 여기도 B 나왔다 그러면 밑에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아마 그렇게까지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뭐 1.3 몇 나오고 1.25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HRM 방식 같은 경우에 잘 나와요. 다시 한 번씩 보면은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자, 그리고 나누기 실행 시간. 자, 이렇게 하는 게 HRM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값이 높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여기 있는 깡통 덩어리, 이 컴퓨터하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운영체제라고 그랬죠? 자, 다중 사용자와 다중 응용 프로그램 환경 하에서 자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자원 분배를 위한 스케줄링을 담당한다. 자원 분배하는 거고 스케줄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운영체제이다. 자, CPU, 메모리 공간, 기억장치, 입출력 장치 등의 자원을 관리한다. 얘도 맞는 거고. 자, 운영체제의 종류로는 매크로 프로세서, 어셈블러, 컴파일러 등이 있다. 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지.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고,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뭐 iOS라든지,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입출력 장치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한다. 자,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관리 기법 중 월스핏 방법을 사용할 경우 10KB 크기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할당이 되는가? 자, 일단 메모리 관리 기법 중 그 배치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때 퍼스트핏이 있었고 그리고 월스트핏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스트핏.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퍼스트핏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났어. 그럼 그냥 넣는 거야. 그걸 보고 퍼스트핏이라고 하는 거고, 월스트핏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공간에 넣는 거.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큰 공간에 넣는 거를 월스트핏이라고 하는 거고, 베스트핏이라고 하는 거는 단편화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 단편화가 생기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인 공간에 넣는 거를 베스트핏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10KB짜리를 집어넣을 거고 월스트핏을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가장 큰 공간이잖아. 지금 여기는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두 개는 못 쓴단 말이라.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공간이 뭐예요? 16KB짜리잖아. 여기다 넣을 수 있다고요. 여기다가 10KB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넘버 5. 여기다 넣는 게 월스트핏이 된다. 그러면은 퍼스트핏 같은 경우에는 10KB짜리를 넣었어요. 자,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 12KB짜리에는. 여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는 거를 퍼스트핏이라고 하는 거고, 베스트핏도 마찬가지네. 여기에 베스트핏이 들어가는 거네. 만약에 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얘가 풀이야. 그러면은 베스트핏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버 3에 베스트핏이 되는 거라. 여기가 풀이일 때. 오케이? 단편화도 좀 알아볼까요?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내부 단편화라는 게 있고 외부 단편화라는 게 있어요. 자, 10KB짜리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요만큼 차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짜투리 공간 여기 남죠? 자, 내부 단편화 6KB짜리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짜투리 공간이 남는 거. 자, 외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질 못해. 10KB짜리를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8KB짜리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했고 외부 단편화 8KB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내부 단편화하고 외부 단편화도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 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이며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제어 신호가 이동하여 상위 모듈에게 처리 명령을 부여하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하는 결합도는 어쨌든 결합도 물어보는 건데 더럽게 어렵네. 제어 신호를 전달한대. 제어 결합도지. 제어 신호를 전달해 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if문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제어 결합도라고 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제어 결합도 컨트롤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배쉬 쉘 스크립트에 사용할 수 있는 제어문이 아닌 것은 제어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if 이런 거 사용할 수 있어요. for 똑같아. 프로그램이니까 while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repeat do라는 건 없어요. repeat do라는 건 없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배쉬 쉘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뭐 리눅스 같은 데 보면은 시커먼 화면이잖아요. 거기에 그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거, 명령어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리눅스나 이런 데서 한꺼번에 명령어들을 처리하는 거를 쉘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사용하지도 않는 걸 아니 프로그램 삼총사 C언어하고 파이썬하고 자바하고 내면서 쉘 스크립트까지 내면 어쩌라는 거야. 참 난 골치 아파 진짜. 어쨌든 리피트 두라는 거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체제 쪽 운영체제가 아니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쪽 문제들을 한번 쫙 풀어봤어요. 보셨듯이 그 결합도라든지 응집도라든지 이런 거 무조건 나와요. 세 문제 이번에도 세 문제 나왔잖아요. 무조건 나오니까 꼭 맞춰주셔야 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요거는 사실 난이도가 좀 낮거든요. 낮은데 그래도 실기 대비해가지고 깨알 C 언어 특강하고 깨알 자바 특강 이런 것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